네, 오늘도 시장 대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비교적 또 선방해주는 몇몇 종목이 있었습니다. LNF라든지 바닥에서 양봉 만들면서 올라오는 경우 있었는데요.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토마토증권통 마저스트 전문가 공개방송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좀 끙끙 앓고 계실지 이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카페24요. 얼마에 사셨어요? 28,000원 20%입니다. 혹시 올해 사셨어요? 네. 올해 들어서 사셨고, 그러면 네, 한 달 정도. 28,000원에 20%.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언제 회복할 수 있는지, 더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럼 사실 때는 한 달 전에 카페24 네. 어떤 점이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셨나요? 단기 조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바로 급등할 줄 알고서 샀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보면은 작년 말에 한 차례 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딱 예상처럼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약간 꺾였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주영 운영장님. 예산은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을 구축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뭐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쪽이에요. 이든 전자상거래가 초기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는 이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한때 9만 원까지 넘어갔던 주식이요. 10만 원까지 넘어갔네요. 근데 이쪽에 지금 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전자상거래를 구축할 수 있는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좀 하면서 회사가 이쪽에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높지만은 이익이 안 돼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이유 자체가 회사가 매출액 단위는 2천억이 넘으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부터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매출액은 2천억 단위거든요. 2019년도 2천억대 올라서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4년, 5년 동안 2,700억, 800억대 좀 머물러 있는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2022년도 199억 적자나고 2022년도도 300억대 적자나고 지금 작년도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작년도도 지금 3분기까지 적자가 거의 70억이 넘기 때문에 아마 적자 날 거예요. 적자 날 건데 이거 결론은 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올해 전망치 자체가 영업이익 70억인데 3천억대에서 70억 이익 나는 거니까 영업이익률이 2% 3%잖아요. 100원어치 매출이 나오면 2원 3원 정도 돈 버는 거니까 그 인건비 따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매출액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아마 최근에 뭐 그렇게 재무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는데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아마 유상증자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시 나온 거 보면 1월 하순 정도에.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회사가 주가가 싸냐? 싸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6천억짜리거든요. 6천억짜리고 자본 총계 자체는 1,400억 정도 좀 되는 회사니까 PBR로 따지면 4배 가까이가 되는 회사인데 4배의 프리미엄을 받을 정도로 회사가 성장했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과거에 이제 10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정도 아래까지 3만 원 아래까지 내려오니까 차트를 보고 샀다는데 차트 사셨으면 28,000원대 사셨으면 여기서 사셨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반등 나오고 최근에 깼죠 있어요? 최근에 샀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쪽이고 회사가 성장하는 산업이고 시장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요. 갈 수가 있겠지만 시장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쪽이고 주가 자체가 비쌉니다. 결론은 이 종목은 매도하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도 가격이 얼마냐. 아마 여기에 딱, 딱 그런 쪽이죠. 여기서 샀는데 28,000원대 27,800원에서 28,200원 사이에 매물층이 지금 두텁게 포진돼 있어요. 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앞서 지금 6천억이라고 했는데 7천억이 넘어가거든요. 회사가 7천억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성장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서 현재도 저는 주가는 많이 비싸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다만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2만 원대에서 저점을 구축하고 있고 오늘 약간 좀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27,800원, 28,000원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24,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세요. 최소한 반 정도 파세요. 그러면 이제 24,0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이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내려오면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팔아놨던 것 자체를 좀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매매가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8,000원 근처 오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고 24,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최소한 10%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내용이 그다지 좀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4,000원대에서는 빠져나오시거나 혹은 비중 축소, 그리고 원금 회복하면은 또 전량 매도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흑자 전환 얘기가 있어가지고 홀딩을 할까 했었는데 네, 그 얘기는 어떤가 해서요. 부분에 있어서 예. 흑자 전환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적이요? 실적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지금 4분기 때 영업이익 5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 5억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아직 적자고 40억 적자고요. 그다음에 700억 매출액이 5억 이익이면 작년 실적이 지나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작년도 실적들이 다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엔 주가에 영향은 없어요. 문제는 실적이 안 좋으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만 나올 뿐이지 의미 있게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좀 봐야 되는데 올해도 별로 전망치가 그저 그래요. 매출액 단위로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영업이 7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치로 따지면. 그럼 76억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회사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짜리입니다. 영업이익 76억 나온 회사가 시가총액 7천억이면 주가 어때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올해 전망치로 따지면 PER 단위로 거의 100배예요. 99.1배지 않습니까? 전망치로. PBR도 3.6배 되는 수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미련 갖지 마시고 27,800원 정도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는 조금 미련이 남으실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페24 체크해봤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 내용으로 봤을 때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다.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페24도 지난해 말에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 받았다 여러 가지 재료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또 수혜주로도 분류가 됐었는데요. 회사 내용을 또 혼자 보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이 시간에 문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윤기수님 놀러 왔어요 하셨는데 놀러 오셔도 좋고 구경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다 보면은 또 맞다 나 이 종목 궁금했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나 이런 리얼 버라이어티 보면 남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투자하시는 거 보면서도 충분히 또 얻어가실 만한 정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무훈님 오셨어요. 오늘 웬일로 손인사가 없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영애님, 참사랑님, 윤기숙님도 종목 올려주셨네요. 저희 그러면 게시판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피드백 U라고 써있는 그런 필명을 가지신 분이고요. 피박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피박류. 네, 필에너지를 신청해 주셨고요. 이 종목 매수가가 19,900원입니다. 비중이 5%.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대요. 짧게 보시는 분이고 지금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신데 짧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운영님? 예, 이제 작년도에 회사가 이제 필옵틱스에서 분사된 회사지 않습니까? 2차전 이제 공정 장비를 맡고 있는 회사인데, 그때 이제 상장되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좀 받았어요. 회사가 이제 차전 공정 장비 중에서 삼성 SDI와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니까 회사가 원통형 배터리 쪽에 장비 쪽에 대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삼성 SDI 후광을 좀 받으면서 실력이 좋아질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상장 이후에 주목을 받으면서 차트 보시면 주가가 한때 6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회사가 2차전지 장비 회사거든요. 2차전지 장비 회사 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둔화가 좀 되면서 투자가 전반적으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이제 삼성 SDI가 투자가 지금 상당히 미국 쪽에 스텔란티스와 어떤 합작법인과 관련해가지고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봐요. 근데 회사가 지금 수주 잔고가 2천억입니다. 2천억인데 주가 자체가 비싸요. 작년도에 상장 이후에 그 공모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것 자체 잊으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가 실적도 나왔지 않습니까? 회사 연간 단위로 매출액이 2천억이에요. 2천억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지금 사업 보고서상 수주 잔고가 2천억이면 작년 수준 정도의 현재 수주 잔고를 깔고 있어요. 그 이후에 수주가 얼마만큼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장비 회사들을 제가 수주 잔고를 체크해 보면 대체적으로 예컨대 PNT 기준으로 해가지고 PNT가 아마 매출액이 아마 5천억 정도가 될 건데 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수주 잔고가
PNT가 1조 9천억입니다. 수지잔고로 따지면 3배 갖고 있어. 근데 그 종목이 대장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1년치 수지잔고밖에 없어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작년도 실적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비해서 역성장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그다음에 단기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장 이후에 주가가 6만 원까지 가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낙폭과에 대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 주가 크게 기대할 거 없습니다. 주가가 상장 이후에 뭐 6만 원대까지 가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가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본래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수급 이슈가 좀 중요하게 반영돼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예사했던 본질적인 가치로 봐서는 수장거로 봐서는 현재 주가 수준 4,600억짜리 주가 자체는 좀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추가 상승 여론이 있어 보이는데 지난 1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 고점을 저는 넘어가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때 가격대가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는 현재 흐름으로 좀 봐서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비중 5%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매도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23,800원에서 24,000원. 오늘 고점에서 약간 밀렸던 가격이네요. 네.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체적 흐름 자체는 18,000원에서 24,000원 정도 흐름에서 등락 과정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필 에너지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목표 주가 24,000원 정도 오늘 고점보다는 약간은 높은 수준에서 설정해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시세 좀 그때그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격 왔을 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신 가격 대비로 24,000원이면은 거의 수익률이 20% 정도 됩니다. 단기에 이렇게 또 큰 수익 내실 것 같으니까요. 미리 좀 축하드릴게요.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봤습니다. 그리고 무은님, 맨 처음에 인사했어요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부터 못 봤나 봐요. 이렇게 또 미리미리 인사를 좀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종목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5-82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지금 저 하나오션 24,500원에 네. 지금 비중이 50%입니다. 아, 많이 실으셨네요. 네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좀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지금 향후 방향을 어떻게 제가 지금 이걸 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왠지 좀 젊은 앞길이 창창한 뭔가 좀 주식 새싹 같은 그런 느낌의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그런데 투자 성향을 좀 여쭤볼게요. 기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봤고요. 기간은 제가, 6개월. 네. 그리고 원하시는 네네. 목표가가 있으세요? 아니 목표가를 정해놓고 산 건 아니라 가지고. 그럼 이 종목 사실 때는 어떤 점이 좋으셔서 절반이나 이렇게 통 크게 뚝 담으셨어요? 원래 제가 저쪽 업계에 제가 좀 일을 했었었고요. 저 회사에서. 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으로, 그러니까 하나로 인수가 되면서 저는 이제 방산까지 같이 보고 샀습니다. 네. 단순히 조선으로만 본 건 아니고요. 네네. 왠지 회사 내용을 굉장히 좀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종목 원금 회복 그 이상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또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다뤄볼게요. 잠시만요. 예. 확실히 아는 기업에 손이 좀 잘 갑니다. 이 기업 내가 일해보니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텐데요. 하나오션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손실 구간에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하나 쪽으로 피인수가 되면서 조선 플러스 방산의 모멘텀까지 보고 접근을 하셨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간도 좀 여유 있게 보시고요. 지금 하나오션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운용형님. 일단 하나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좀 됐으니까, 하나그룹 방산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 예사가 이제 방산 쪽으로 보고 있는 자체가 조선 쪽에서 잠수함 쪽에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주가가 한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작년 8월 달인가요? 이때 이제 방산과 관련해가지고 잠수함 쪽에 어떤 폴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권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들과 관련돼가지고, 잠수함 수주와 관련된 것 자체는 전혀 없는 쪽이고, 그리고 조선 자체는 이제 결국 이제 수주가 중요한데, 작년도 수주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2021년도, 2022년도에 수주를 많이 받아놔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소극적으로 수주를 좀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현재 예사 수주 잔고가 아마 24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예사가 매출액 단위가 2023년도 기준에 가지고 7조 원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약 3년 3개월 정도의 수주 잔고를 깔고 있으니까 수주 잔고는 탄탄해요. 근데 이제
조선 회사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조선주는 여전히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물론 저 PBR 종목들은 떨어졌지만은 조선주가 저 PBR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적 성장주도 아니고 그냥 가치주예요. 시적은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적 성장하지가 않아요. 예컨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수주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흑자 전환을 할 건데 근데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시장의 가이던스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으니까 488억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나온 것 자체는 이제 법인세 효과 때문에 정한 게 이건 무시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예사 전망치로 좀 따지면 이제 2025년도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6천억짜리고 단기 순이익이 4천억이면 PER 단위로 14배짜리 회사입니다. 회사가 또 배당도 하는 회사도 아니고 14배가 주가 싸냐 비싸냐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국면 쪽에서 모든 업종들이 다 턴어라운드예요. 과거에 경기가 좋은 국면 쪽에서 조선업종이 유일하게 턴어라운드를 기대했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쪽에서 예컨대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좀 시작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선업종 자체가 빛을 못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오션 주가 좀 떨어지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최근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MSCI 탈락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올 정도의 탈락됐다 그 정도는 아닌데 업황도 안 좋고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이제 우리 고객님이 우리 시청자님이 네. 시청자님이 이제 이쪽 업종을 좀 잘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조선회사들이 그동안 이제 안 좋을 때 직원들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신규 채용하고 있으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종 1위 자체가 HD 현대중공업이지 않습니까? 재무 내용이라든가. 그렇게 본다면 HD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9조 원인데 하나오션이 시가총액이 7조 원이에요. 7조 원입니다. 이게 하나오션이 이제 물론 잠수함과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것도 재료는 있지만은 HD 현대중공업이 주가 가야지 하나오션도 주가가 좀 간다고 좀 봐요. 근데 HD 현대중공업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계속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14, 5만 원 못 넘어간다 얘기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다만 이들 쪽도 같이 주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흐름 자체는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저점이 나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이 상당히 많이 실으셨는데 일단 손실은 나오고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목표 수익을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PR이 지금 14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매수 가격대 24,000원 정도, 24,500원 정도 가면 PR 15배, 16배입니다. 16배면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 전략이지만은 목표 주가를 짧게 잡으시고 현재 지금 122병 평선 내려온 가격대 25,400원 정도 좀 되는데 우리 시청자 매수 가격대 약간 상회하는 정도, 이 정도 장도가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인 매도 목표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업황이 좋아지면 뭐 26,000원, 27,000원 가겠지만 올라갈수록 밸류 부담 때문에 탄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비중 이분 많기 때문에 25,000원부터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이 업종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아마 27,000원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간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방산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가요? 앞서 잠수함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주 잠수함 자체가 상당히 프로젝트가 깁니다. 발주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크지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전개가 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잠수함 수준 같은 경우는 공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게 있으니까. 지금은 잠수함과 관련된 수준은 거의 없어요. 현재 앞서 수주장고 24조 원 중에서 거의 다 조선 쪽이고 최근에 예사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그동안 수주가 없었던 원유 운반선 쪽에 엊그제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는 좀 터질 건데 올해 수주 목표 자체는 상당히 질적인 성장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는 크게 증가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앞서 수주장고 3년치 정도 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는 하방은 지지가 되는데 밸류 때문에 윗방향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낮게 잡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이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시청자님 답이 되셨어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선주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한화, 오션 비중을 좀 확실하게 좀 많이 실으셨는데 이 종목은 좀 위아래로 좀 막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함께 드려봤으니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보겠습니다. 뉴즈님 종목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이미숙님이 또 종목 궁금하다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임리얼님 제가 읽으면 뭔가 음성 지원되는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은 이 각 개개인의 뭔가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이 맛을 살려서 읽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또 제가 뭐 이거 하고 있으면서 보고 있어요 라든지 오늘 이 종목 때문에 수익 많이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연들 저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장중에도 종목 진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때 봐드렸던 종목을 또 봐드리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께 좀 기회를 드리고자 중복되는 종목은 해당 영상 주소 올려드리거나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승민이 연수님 지난 금요일에 와주셨죠? 오늘 그래서 잊지 않고 챙겨드리겠습니다. 항공주 들고 계시네요.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2,81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5% 정도만 살짝 일단은 좀 실어보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네요. 이 종목 최근 이슈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이제 거의 뭐 8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좀 되고 있죠. 시청자님도 이 부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유럽 쪽 노선을 배정받을 것 같은데 이익이 성장할 것 같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상 가격하고 크게 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잘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영님? 예, 뭐 항공주들은 이제 실적 자체는 이제 완벽하게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죠.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갖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 국면 쪽에서 자본 확충을 하면서 유통 물량 자체가 2배, 3배 늘어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TA 항공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그래도 예산이 조금 덜 늘어났는데 8천만 주였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근데 예사가 코로나 이후에 보시다시피 거의 한 5천억 정도 대충 적자가 난 것 같죠. 이걸 메꾸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100% 하면서 발행 주식수가 지금 1억 6천만 주입니다. 근데 지금 또 2억 보니까 2억 주네, 보니까. 최근에 늘었죠. 또 늘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싸지가 않아요. 예컨대 앞서 이제 TA 항공,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도 주가가 못 간다고 얘기하고, 아시아나항공도 2만 원일 때 그 유상증자 물량, 3자 비중 물량이 상장되면 주가가 엄청 비싸다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11,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TA 항공을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면 코로나 때 대충 적자가 얼마 났죠? 당주 순손실이 거의 4천억, 5천억 났지 않습니까? 그럼 4천억, 5천억 정도를 앞으로 작년도부터 흑자 전환했으니까 작년도 1,500 단기 순이익으로 따지면 830억, 그다음 올해 840억, 내년도 800억. 3년 동안 2,400억을 법니다. 근데 앞서 이제 코로나 때 4천억 까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1,500억이 자본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발행 주식수가 8천만 주에서 2억 주로 늘어났어요. 그럼 주당 BPS가 어때요? 주당 BPS가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당 BPS가 보시면 떨어졌겠죠. 코로나 이전에 주당 BPS가 순자산이 2,787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733원입니다.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주가 가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공주 갖고 계신 분은. 그럼 PBR이 4배예요. 4.0. 4.0입니다. 예. 그다음 PER이 7.2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저는 못 간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흘러내리고 있는 쪽인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마시고 아마 3천억 언저리 정도까지는 시가총액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무거워졌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마 발행 주식수가 4배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한항공이 예컨대 코로나 이전에 시가총액이 3조 원이 안 넘었거든요. 지금 아마 10조 원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증가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발행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주들의 가치에 대한 목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행 주식수가 3배 늘어났으면 3배 정도 이익이 나야지 나한테 주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까지는 가치가 심치 않다. 시적이 증가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00원도 언저리 정도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좀 훨씬 빠르다. 그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신 가격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항공 섹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큰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온전히 좀 낫지는 않았습니다. 유증을 많이 해가지고요. 희석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장 주식 수도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 따라서 추가 매수 금지, 일정 부분 좀 플러스권 돌아서면은 빠져나오자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승민이 선수님 해결되셨죠? 게시판 보고 계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역시 조언 감사합니다. 바로 또 즉각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답변 달아주고 계세요. 다음으로는 지금 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오셨나 봐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저희 앞서서 하나오션 좀 봐드렸는데 물론 종목을 보는 상당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하나오션 분명히 크게 갑니다. 기다리면은 크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조금은 다르지만 다양한 의견도 저희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진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고요. 오스테오닉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 5,87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15%. 아마 사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스테오닉, 이 종목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의 대응 전략도 들어볼까요? 운영님? 저도 첨번 주식인데요. 뼈 골절이라든가 관련 접합 수술과 관련된 각종 그런 수술용 제품을 공급한 회사인 것 같아요. 이게 바이오 회사 쪽은 아니고 여러 가지 수술과 관련된 어떤 소모품성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은 시작 자체가 안정적이죠.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좀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주로 좀 간 것 같아요. 매출액 단위도 2022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 매출액이 50%, 한 40% 정도 좀 증가됐네요.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은 영업이익 자체도 2022년도에 25억인데 작년도 46억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재무내용 자체 부채가 지금 6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특징 자체는 크게 성장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양봉이 많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왔는데 약간 추가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대 정도 좀 된다고 그랬으니까 약 1,400~1,500억 정도 해당되는 6,500억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작년도 9월 달에 고점이 6,800~900억 정도 좀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바로 가기보다는 약간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 정도 좀 되는 수준이니까 6,6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스테오닉 이 종목도 거래가 많이 실리거나 엄청 큰 기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적 탄탄하게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내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6,800원에서 6,900원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400에서 1,500억 정도는 갈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으니까 너무 목표 수익률 높게 잡지는 마시고요. 6,000원대 후반에서 빠져나오시면은 또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뉴진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박주영 운영님이 종목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죠. 그런데 저평가님께서 개인은 시총은 안 보고 현재가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반엔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7만 원이고 뭐 예전에 LG생활건강 100만 원 할 때 와 LG생활건강이 왜 이렇게 비싸?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확실히 또 운영님과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총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 알기에는 또 힘드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해드립니다. 내 종목은 괜찮나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또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보겠습니다. 하늘이님께서요. 롯데정밀화학을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 5,800원입니다. 비중 30%고요.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연초에 매수하셨대요. 그러면 한 달 좀 넘으신 것 같은데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반등시
시기와 추가 매수는 괜찮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이 30%인데 과연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실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연초에 딱히 이렇다 할 주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아마도 싸 보여서 사셨나요? 우리 시청자님 좀 보고 계시면은 같이 좀 얘기 나누면서 호흡하면서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언제쯤에나 좀 바닥이 나올까요? 이제 화학업종이니까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정말 안 좋거든요. 네. 제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도 화학업종이 업종 환경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게 소재 쪽으로 따지면 소재하게 되면 우리가 철강화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학보다는 철강이 나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철강은 안전 가치주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학회사들은 업황도 안 좋고 그렇게 배당 수익률도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로 따지면 제가 앞서 조선주 얘기했지만은 건설주보다는 조선주가 나은 거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롯데정밀화학은 그래도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화학회사 중에서도 예사가 가장 안 좋은 쪽이 이제 NCC 계열이니까, NCC 계열의 대표적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근데 예사는 이제 화학회사 중에서 특수 정밀화학 쪽이니까, 정밀화학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공급강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예사가 대한유화라도 롯데케미칼 적자 날 때 예사는 그래도 작년도에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548억이거든요. 1,548억이면 2021년도, 2022년도 특히 2020년 워낙 좋았던 때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평균 정도의 수준이니까. 근데 업황이 안 좋으면 못 갑니다. 업황이 안 좋으면 이것도 또 후발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못 가요. 또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이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인수했나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계속 더 적자 나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분법 손실도 좀 날 거고요. 그래서 다른 화학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지만 주가가 못 갑니다. 못 간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화학업종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가야지 따라가는 후발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자체는 이제 3월 달에 중국에 양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서 의미 있게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화학이라든가 철강 업종들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중국 경기 자체가 뚜렷하게 중국 양해에서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구조적으로 공급 강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또 주가 실적 자체가 워낙 싼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한적인 등락입니다. 앞서 하나오션처럼 등락 구간이에요.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 기간 고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보유 전략이고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길게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답답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으니까 3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현금이 있으면 다른 종목 쪽에 매수하시고,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52,000원을 상회하기는 상당 기간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나.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반기 때 가야지 55,000원 정도 이상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는 52,000원도 언저리 정도에 있어 비중 좀 흡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 정도까지 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손실을 거의 만회하는 수준에서 정도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면은 얼마 정도에서 지지가 돼야 될까요? 이런 주식들은 주가 떨어진다고 팔아서는 안 되는 주식입니다. 가치주의 성격이거든요. 그냥 네. PBR이 지금 0.5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되고 잠깐 올라갈 때 따라 사면 고생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롯데케미칼 잠깐 움직였다 따라 산 사람 또 고생이거든요. 오히려 저점권에서 이럴 때 짧게 사가지고 잠깐 올라가면 파는 그런 매매로 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 가치 성격이고 또 부채도 없어요. 예산은 부채 비율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워낙 다른 석유화학 회사에 비해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실적 나다 보니까 배당금도 아마 작년도 기준에서 거의 한 2,500원, 3,000원 정도 배당을 할 것 같아요. 2022년도 배당이 3,500원 정도 한 걸로 봐서는. 네. 괜찮아요. 그건 뭐 손절할 건 없어요. 다만 길게 보고 접근시 하셔야 되고, 짧게 보면 52,000원 정도가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 목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빠져나오는 가격 52,000원 수준으로 5만 원대 초반에서 조금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 네. 혹시 장기로 투자하면 원금 회복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거는 가치주는 원금 회복도 그냥 가능하고. 사이클이기 때문에 경기가 네. 회복이 좀 되면
올라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은 네. 앞서 이제 오히려 앞서 이제 지금 47,000원이면 네. 작년도 아직 배당금이 대충 한 2,000원 정도 한다면 4~5%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손절할 이유는 없어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현재 52,000원대가 저항선이고 중장기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치로 봐서는 56,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예.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이님이 바로 장투 가렵니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추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적어도 손해날 종목은 아닌데 사실 좀 답답하시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마음을 먹으면은 그래도 손실 안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 저평가님께서 이 종목 주당 2,000원 배당이네요 하시면서 정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평가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가격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롯데정밀화학까지 봐드리겠고요. 그러면 내일장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님, 내일장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은 저 PBR 정책에 대한 실망도 있었지만은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좀 금요일날 음봉도 좀 쏟아졌고 이격 기준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102, 103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자체도 완만하게 좀 올라와서 좀 약간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조정 과정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매물을 좀 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유증 자체는 좀 더 이번 주 정도까지는 약간 조정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크게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2,620 정도까지는 약간 코스피로 보면 저점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번 주에 이제 배당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우리금융주 중심으로 금융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당 기준율이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거 너무 헷갈려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거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과 현물 좀 샀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향권에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변동성이 약간의 노출된다. 그렇다고 해서 종합주가에서 2,600포인트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 걱정하셔도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PBR 관련된 주식 자체는 앞서 그리고 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니까 가치 자체는 오늘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좀 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책들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다시 이제 성장주 중심이거든요. 성장주 쪽으로 관심이 다시 쏠렸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뚜렷하게 주도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이번 주 정도까지는 성장주 쪽으로 성장주 섹터 내에서 어떤 차별화 장세가 지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세의 종목 창세 자체가 오늘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됐는데 추가적으로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주로 한다면 코스피로 따지면 일부 뭐 2차전지 셀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아마 수급 이슈 때문에 완성차보다는 앞서 부품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2차전지와 반도체 간의 약간 또 숨고르기 싸움 속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주가 끌고 가는 흐름 쪽이 좀 전개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섹터 내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에 그 MWC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MWC 자체가 아무래도 반도체화라든가 로봇 관련 쪽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도 아마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준영 운영학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속으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까도 정말 새로운 것들이 늘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 쉬운 진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주 금요일입니다.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립니다. 이 시간도 활용해 보세요. 전화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0221-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싹 바꿔 드립니다.
그리고 박준영 운영님의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견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의 밑그림 그려드리는 시간을 일요일 저녁 8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시장과 종목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대응 전략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 8시 유튜브에서 박준영 운용역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은 좀 좋겠죠? 기대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